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축제포럼 회장 안남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축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축제 그리고 이벤트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처한 어려움과 또 그 대처 방안 그리고 향후 축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탈하게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본 스튜디오는 방역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패널 네 분과 저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 상반기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우리 축제 지형이 변화가 올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기존의 우리의 축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모양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것들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파트에서는 축제의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어떻게 지형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우리 엄희 사장님부터 할까요? 이렇게 저희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한부 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한부 환자들이 날을 받아놓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받아놓고 그 날짜를 세면서 완전히 체념한 그 상태가 현재 이 행사 대행업에 있는 회사들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영주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켜왔는데 이게 한 7, 8월 정도 되면 대략 한 반 정도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 전체적으로 그 정책적으로 봤을 때 조금 행사 취소나 지금 현재 정책들이 상당히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가 식당을 가보면 정말 바글바글하고 줄 서서 먹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신뢰가 오히려 더 그 확진 가능성이 더 높고요. 더 웃긴 거는 요새 집합시설이라고 해서 뭐 룸사롱이나 클럽 뭐 이런 데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두기가 아마 되진 않을 텐데 여하튼 뭐 자영업이 됐든 그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어쨌든 허가가 나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야외 행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위험도가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는 전부 취소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가에서 재난기금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을 행사마저도 일부러 취소를 해서 그 기금을 유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과연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을 주는 것은 조금이나마 경제활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건데 그런 방법 이외에도 약간의 문을 좀 열어주면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일어나서 아무래도 그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지역 경기에 훨씬 더 활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정현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치과 치료를 받아갖고 좀 발음도 좀 안 좋고요. 좀 보기가 흉해서 마스크 쓰고 하게 되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최자 입장에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축제판이 바뀌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디지털 시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축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축제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의 기술력으로 콘텐츠는 더 풍부해질 것이고 또 지금의 상황으로 경험으로 축제 환경은 더 쾌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고민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멈춰져 있는 게 지금 저희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나왔듯이 내년이면 종식된다고 한다는데요. 내년에 종식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차라리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위기 상황을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축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족한 면을 한번 다시 채워볼 수 있고 또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한번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요. 네. 결국은 여기서 판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축제의 어떤 근본이 바뀐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취소된 장미축제가 있었는데요. 장미축제 갔더니 축제는 취소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물론 축제 기간보다는 덜 하는데 반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더 즐겁게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축제도 한번 이번 기회에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한번 생각됩니다. 네. 그다음은 우리 이영민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대부분이 아마 매출이 제로일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저희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10여 건씩 이렇게 입찰이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을 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회사는 굴렸고, 그러니까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은 또 열심히 해서 하반기 행사들을 이제 저희처럼 또는 이제 다른 회사들처럼 이제 수주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거의 지금 현재 9월, 10월까지 축제를 다 취소시켰거든요. 이미 이제 대행사를 선정한 상태에서도 취소를 하는데 오늘도 또 내일도 입찰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계속 운영을 하게끔 하면서도 또 이게 행사는 또 취소하고,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서 초창기에 코로나가 발병할 시점에서 이제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더 이제 가속화되고 이제 회사의 이제 위기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이게 투 트랙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자체도 무작정 행사를 취소할 게 아니라 좀 조심스럽게 시도를 해야죠.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좀 이 코로나19 상황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문화 백신으로서 역할을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비대면 상황에서 또는 어떻게 언택트 프로그램을 만들지를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도 자체가 지금 중단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진보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희 대행사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협력업체 그리고 출연하는 아티스트들도 지금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 업계가 좀 같이 하나가 돼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위기를 넘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게 적극적인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도조차가 일단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취소를 많이 통보를 받았죠, 이미. 지금 하반기 것도 이제 거의 취소되고 있는. 네, 하반기가 이미 취소를 다 받았어요. 예. 예. 이게 한 10개 중에 축제는 거의 100% 다 취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행사들이 남아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지금 취소를 이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할까,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게 협회나 또는 이게 집단에서 이런 같은 목소리들을 좀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종원 감사님은 우리 전국구로 활동을 하시는데. 글쎄요, 저 축제판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 축제가 없어지니까 일거리가 떨어져서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축제 일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획자도 그렇고 공연자, 식당에 축제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스푼밥 각설이들 뭐 저런 분 있잖아요. 요새 버들이는 뭐 먹고 사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축제, 우리 글로벌 축제 했을 때 막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해외 글로벌이라 해서 외국인들 많이 저렇게 모여서 사진 찍고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 만약 축제판에 저렇게 외국인들이 있다라면 일반 국민들은 더 의아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이제 축제는 이제 기존의 글로벌로 이게 나가는 것들은 이제 또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모여서 안전하다라는 것이 될 때까지는 이제 축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언택트, 예를 들면 뭐 걷기, 캠핑, 뭐 꽃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것,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축제가 앞으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전에 양쪽으로 사람이 많은 것이 최고의 축제다가 아니라 이제는 안전한 것이 최고의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축제 예산들이 아까 우리 국민의 생존권에 의해서 그쪽으로 다 가게 됐는데, 축제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축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피폐된 마음들을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한다라고 해서 축제의 그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부각해야지 이 축제가 이제 국민들 설득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축제를 왜 가? 축제 가면 사람 모이는데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 그 중대 당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 되면 아무래도 양보다 질로 간다고 치면은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축제 평가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기준이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이제 축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게 산업이 이제 줄어드는 것 같고, 이제 전체 이제 컨벤션이랄지 또는 박람회, 엑스포 이런 전반적인 이벤트 산업 전체를 이제 아울러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들은 소식으로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하반기에 추경에 이벤트 산업을 위해서 2조를 지금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우리들 그 국민들이나 또는 이게 그 중앙 정부에서도 인식 자체가 이 축제나 이벤트 산업에 대해서 너무 좀 이게 그 규모를 작게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래서 저도 그 목소리를 합쳐서 내보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맥락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미래 전망과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향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어떤 축제나 이벤트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답은 어떻게 역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종원 감사님부터. 예. 저는 관광 여행 쪽의 콘텐츠를 이제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해외여행은 힘들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갈 수 있는 것은 국내 여행밖에 없다. 그 부분들은 축제로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단체 여행도 굉장히 이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비행기로 이제 움직이는 그 단체 여행객들은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유 숙박, 우리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유 자동차, 소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요새 이제 모텔에 가도 야 이거 친구 이거 언제 빠른 거야? 막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요 근래 최고의 이제 히트 상품이 바로 이 차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차가 자체적으로 호텔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저 발이 제 발이에요. 그래서 이 600마직에서 찍었는데 이 차박 시장이 6배나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만 가지고 갖다 대면 그것이 자체가 이제 숙박지가 되고 호텔이 되는,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행에 있어서, 관광에 있어서의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테이케이션, 집에서 아무 데도 안 가는 거, 이게 제일 안전하고요. 두 번째는 국내 여행이다. 지금 여행에 있어서의 가장 큰 시장은 지금 등산, 그다음에 걷기, 자전거, 캠핑. 그래서 아마 축제도 이런 것들도 축제에 이제 앞으로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이런 수요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19를 위해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치유 여행지들이 굉장히 요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산과 섬.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게 신안에 가면 기점 소학도라는 요 근래 가장 핫한 그런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12개의 그 예배당을 섬 4개의 섬에다 곳곳이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작은 교회가 이렇게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2명, 3명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제 농사 짓다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요 섬에 한 90%가 있다고 그래서 이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교회 신자들한테 예배당이 되고 천주교 신자들한테는 공소, 뭐 불교 신자한테 암자, 그다음에 일반인한테 갤러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 이제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여행 쪽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종훈 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축제 위기를 여행을 통해서 대처를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축제를 좀 소규모로 작은 축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축제보다 이제부터는 진짜 축제 본래에 마을에서 주도가 돼서 작은 축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축제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존에 지금 마을 축제들이 쭉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용인 대표님은 연극 제작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공연 쪽과 관련돼서 어떤 대응 방침, 뭐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여러분도 최근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그 코로나 발병 이후에 공연계가 가장 빠르게 해법을 찾아가는 듯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SM과 네이버의 뭐 비욘드 라이브나 또는 빅히트의 그 방방콘, 안테나의 에브리띵 이즈 오케이 이런 사례와 함께 그 오프라인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으면서 언택트 공연 문화의 서막을 열고 활성화를 시켰다. 뭐 이런 기사들을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로에 있는 그 연극을 하는 극단들이나 또는 순수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왜냐하면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자본력이 좀 필요하고 또 자칫 이런 그 몇몇 대형 기획사가 성공했던 이 공연 몇 편에 빗대어서 뭐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어떤 왜 불평을 하냐 이런 잣대들이 나오면 더욱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이후에 자본력을 갖고 또는 이게 레전드급 스타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대형 기획사들은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느낌이고 또 이제 그 중앙정부나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데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약간의 좀 그레이드가 있는 지명도가 있는 분들은 지금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중소기획사나 또는 공연 제작사 그리고 또 이제 그냥 평생 그 연극이나 무용이나 음악만 해오셨던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일반 학생들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열광하고 같이 이제 동요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만이 대안은 아니다.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 병행해서 이 공연계를 이제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좀 궁금한 것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는 하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손익 구조가 맞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정된 공간에 관객이 자석들이 있을 텐데 거기 투입되는 비용과 그 거리를 두었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의 그 수익 구조가 창출되는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대형 뮤지컬이나 제작비가 많이 투여된 것들은 거의 객석을 꽉 채워야지 손익분기점 BEP를 가는데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냥 공연을 취소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4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적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그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연에 투자하고 또는 이게 그 일부 또 영세한 데들은 대관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이태원이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그냥 아예 이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된 단체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 그 축제 콘텐츠와 관련돼서는 우리 차 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얼마 전 정부에서 축제 생태계에 관한 연구 영역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지금 실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급변한 시대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축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 축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작했다는 데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축제 산업도 왜 축제 생태계가 중요하냐면 축제 산업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핵심 산업이 있고요. 또 관광, 여행, 숙박업에 관련된 연관 산업도 상당하거든요. 여기서 축제 산업에 관련된 축제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면 정의가 되고 정리가 된다면 이 다양한 융복합 시대에 따른 다양한 축제 콘텐츠 개발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특히 활동하는 프리랜서들 그런 분들의 권익 보호와 활동 지원 등 같은 것도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오늘과 같이 취소 연기라든지 또 뭐 취소하든지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수가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시작됐으니까 축제 생태계가 이제 빨리 정리가 되고 정의가 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좀 더 많이 보완이 되고 최소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대안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한 번에 이렇게 위축된 어떤 시장에서 그것이 다시 이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그것도 기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게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시대적 흐름을 보면요 항상 위기 때마다 또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위기가 우리 진짜 축제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양보다 질로 승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비전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엄 사장님은 이벤트 산업 쪽에서 어떤 이 전략과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류 발전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 국제전은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위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런 성장에 있어서 외형적 성장은 굉장히 그 양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거기에 세상 발전에 따른 그런 모순이나 혹은 부작용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걸 강제 조정하는 게 이번 코로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그 생각에 동감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벤트 업계에도 그런 강제 조정의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축제가 1년에 1200개, 1500개 되면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감독들도 많이 계시고 기획사들도 많이 있지만 과연 축제와 그 타 축제와의 변별력을 봤을 때 사실 그다지 변별력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 차별점이 이렇게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 차별화가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이러면서 그 어떤 이익 추구에 있어서 수익률이 상당히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들도 좀 필요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업계에서도 난립이라든지 이런 뭐 기형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모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 조정을 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와 배경에서 이런 코로나가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택트 시대라는 말을 하지만 결국은 IT가 출현하면서 이것이 축제나 그 행사에 적용이 되는 것은 굉장히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현재는 바이럴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홍보나 프로모션이나 기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연출 기법들에서 상당 부분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벤트는 현장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실행을 할 때에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만 이게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 그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IT가 언택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가 축제나 행사의 기법으로 하나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분 패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위기 상황인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또 관련 단체 또 기관 쪽에서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는가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가장 빈번하게 듣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방금 말씀에서 나오셨는데 언택트라는 단어인데요. 축제에서 사실 언택트가 가능한가 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싶은데요. 언택트 시대의 콘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축제는 이런 사람이 만나야 되고 또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언택트 시대의 콘택트에 대해서 한번 우리 패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택트 시대의 콘택트와 관련되어서 우리 차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축제장에서는 현장의 소통과 체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언택으로 만약에 축제를 보여준다면 그게 축제입니까? 6시 내 고향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언택으로 소통은 가능하겠지만 그냥 뭐 요즘에 하도 워낙 디지털 기술이 좋으니까 소통은 가능하겠지만 현장의 체험은 아까 말씀드린 불가능합니다. 축제는 이성적 사고보다 감성적 욕구에 충실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축제는 언택은 불가능하다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종원 감사님. 그때 저희도 아마 그때 같이 갔었죠. 축제 포럼에서.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캠핑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 정도면은 언택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요게 바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했던 고카프 캠핑 페스티벌인데요. 사실 킨텍스에 그 좁은 공간에 저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은 저 감염 위험이 더 크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아까 새만금 같은 데다가 한번 유치를 해보면 거기서 캠핑도 하고 그다음에 캠핑용품도 한 30% 정도 DC를 하게 한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밀폐된 공간보다는 탁 트인 공간에 진짜 캠핑은 사실 그런 데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 캠핑카, 모터카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요들을 빨리 좀 캐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축제가 언택트가 된다 하더라도 꽃은 피잖아요. 그렇죠? 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장미축제 때 아주 한적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꽃은 아무리 막아도 사람들은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원주에 가면 용수리 양귀비 축제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언택트를 안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저렇게 빨간 우산을 줬어요. 우산을 끼고 이렇게 가는데 우산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2m 거리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런 대안들도 계속 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빨간 우산에 빨간 양귀비하고는 또 잘 어울려요. 그래서 꽃축제 이런 것들은 저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축제를 말 그대로 언택트, 그러니까 저는 홈쇼핑 상품처럼 그런 식으로 가서 당분간 축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판매 방식들 홈쇼핑처럼 쇼호스트처럼 막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춘다든지 재미나게 소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선을 끌어서 그 축제가 우선은 금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을 우리 강원도에 우리 그때 감자가 완판이 되는 경우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격이 다운이 되고 축제 콘텐츠를 재미나게 한다라면 충분히 그것도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 아이디어는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온 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언택트만 가지고는 어렵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뭐 콘텐츠를 만들어서 조그맣게라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앞서 자료에도 나왔지만 우리 노마드 축제에도 담당하셨던 우리 이영민 대표님은 이 언택트와 이 컨택트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시겠습니까? 일단 노마드 페스티벌이 이제 올해 취소가 됐지만 지금 고급 정보가 좀 센 느낌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 캠핑 박람회형 축제를 다시 지금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최적의 장소죠, 그곳은.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그 프로야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언택트 시대에 많이 훈련되어 왔습니다. 운동장에 가서 보기도 하지만 집에 앉아서도 재밌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이제 그런데 이제 길들여져 왔고 이제 그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스포츠처럼 이제 평상시에는 축제장을 그 준비를 하다가 지금처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언택트로,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대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가 중단될 필요 없이 일상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처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되면 다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땐 다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그 선회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굳이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예시를 든다면 최근에 고연전, 연고전이죠. 연고전을 이제 언택트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연세대학교 운동장에서는 무대도 만들어 놓고 응원단도 나와서 같이 이게 응원도 하고, 그런데 학생들은 전부 집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떼창을 하면서 이렇게 응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는 있다. 근데 대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안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축제 유형이 하나 새로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컨택트와 언택트의 적절한 블렌디드로 문화예술의 경험을 극대화하자, 이런 주장으로 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예, 계속 우리 이영민 대표님은 이제 투트랙에서 이 관계망을 형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장감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뭐 스포츠 경기를 TV라든지 다른 매체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맥락에서 이 축제는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현장감이 없다면 뭐 굳이 뭐 컨택이 안 되더라도 언택으로도 가능할 텐데, 그래서 이 현장감에 대한 문제, 그런 고민들,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이 세 번째 주제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엄상윤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통 우리 이벤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트라이얼이라든지 대면 미디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만나서 체험하고 접촉하고 이런 미디어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행사의 분류를 봤을 때 축제 이외에서 신제품 발표라든지 뭐 대학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저 KT 같은 경우에 이번 프로야구 개막식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는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이게 이벤트에 유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감히 판단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행사 성격에 따라 가능할 것도 있고 불가능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일부는 적용이 되겠지만 대다수는 이게 만약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혹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섰을 때 과연 이걸 얼마나 채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10이라고 보면 9대1이 됐든 8대2가 됐든 일부 이것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특산물 축제면 IT를 통해서 방문을 하게 하고, 그걸 또 뭔가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뭐 가령 스태프도 찍고 뭣도 하고 판매와 연동되는, 또 혹은 그 행사장의 모습들을 쭉 스케치를 해서 영상이든 뭐든 보여주면서 참여를 유도하게 되는 이런 어떤 IT 프로그램이 일부는 반드시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이벤트 회사나 이런 기획사에서도 고민이 IT가 유망은 한데 과연 이걸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정확하게 건물을 하나 지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검토가 되지만 얘는 처음에 최초에는 뭐 가령 한 10개 정도만 들어가면 됐는데 하다 보니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주저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업에서 그런 판단을 내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분 패널들 말씀 들어보면 언택트 시대의 그 콘택트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또 아이디어 제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방청석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또 패널 분들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 한국 이벤트 프로모션 협회 회장입니다. 회장 소달령인데요. 일단은 이벤트를 산업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체도 노력을 하지만 중요하게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은 중단되지 않도록 산업이라는 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을 없애지 않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영민 대표님께 정부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고생해서 제 자식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1순위까지 갔는데 3개나 계약 직전에 이제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계약 과정이라고 하면 1차 협상기간 12일, 그 다음에 10일 정도 연장을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22일 이내에는 무조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계약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40일, 50일이 넘었는데도 코로나를 이유로 지금 계속 계약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한 40일 지나서 이제 취소를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아무 지금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외롭지만 혼자 싸워야 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그러한 목소리를 내주면 좀 위안은 될 수 있겠죠. 저기 시정돼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이게 전화를 해주면 아무래도 압박을 받으니까 그 기관에서는 그래도 회의를 거쳐서 뭔가 이게 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게 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같이 힘을 합쳐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한국축제포럼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역시 한국축제포럼 제주 지회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축제연구소 페랩을 운영하고 있는 박승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제 언택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온라인 축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것이 이 축제의 본질을 오히려 흐리고 오히려 정확한 대안 없이 온라인 축제니 그리고 그 축제 본질을 흐리는 그 형식적 대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축제를 붕괴하는 걸 오히려 자초하고 있지 않나는 오히려 역설적인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축제의 본질을 지켜내가면서 이 축제를 우리가 예전과 같이 해야 하지만 물론 국민의 안전이라는 걸 우리가 보장하는 차원에서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우리가 이제 관주도형 축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단독적으로 이게 취소 결정을 내리는데 그런 우리 취소와 연계 테이블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축제 산업, 축제 생태계에는 종사하는 분들이 그 테이블에 강력하게 참여해서 취소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든지 연기를 스스로 우리가 결정하든지 아니면 재개한다고 하면 방역과 대안 조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그 테이블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이 테이블을 먼저 만드는 우리가 힘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한번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테이블에 못 올라간다는 그 자체는 축제의 주체가 주관이 관주도가 돼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번 기회에 체질 개선도 하고요. 이제는 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축제들이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 말씀하셨죠?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축제 테이블에 못 올라가는 것은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축제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 그걸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교수님들입니다. 이제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그 축제, 전라남도 축제 평가위원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그 어쨌든 뭐 도지사가 됐든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굉장히 좀 이게 어렵게 모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상시에 보면 그분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에는 지금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좀 부연 설명. 네. 저도 몇몇 지자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공감이 가는 질문인데요. 근데 또 어느 지자체에서는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문제는 그 상위기관에서 뭐라고 합니다. 지자체는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거 어떻게 정보를 알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자제해달라 이렇게 또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니까 뭐 어쩔 수 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가끔 이제 지금 다음 달에 7월 중순인가 섬진강 하동 섬진강 문화 뭐 제철 축제 그게 문화관광 예비 축제로 선정된 축제거든요. 근데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 그래서 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갖고 아까 또 한 달 전에 그 양비 축제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한 달 뒤에 그 문화관광 예비 축제가 했는데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다 그런다면 쭉 축제가 조금씩 오픈되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네,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현재의 상황과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당장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나우 코로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게 좋겠다 저렇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돼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이 소규모 마을축제 그 다음에 언택트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축제는 언택트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차라리 숨고르기를 하고 축제 버릴 거 버리고 도태시킬 거 도태시키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종합적인 이야기인데 이러한 내용의 뭐랄까요 답변이라고 할까요? 어떤 패널 분께서 해주실지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한 분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이벤트라는 것은 현장성이 강하고 공간과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고 그 사이에서 온도도 느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강력하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요구를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직원들을 이제 절반 이하로 다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동안 이게 1세대로 이게 이벤트 축제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지만 지금 2세대라고 한다면 3세대를 지금 키워낼 수 있는 지금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주장을 강하게 해서 축제를 취소하지 말고 좀 조심스럽게라도 시도하자라고 자꾸 요구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생존을 해야죠. 예. 그런 취지로 그동안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현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누가 이야기해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특별히 축제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방청객이나 우리 패널분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견뎌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 방법이 뭔가 또 그동안 우리 축제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잘못된 게 있다면 인식의 틀도 좀 바꿔야 되겠다. 또 하나 그 축제가 너무 외형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보여주기식이다라고 했을 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도 많이 거품을 빼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누군가 칼을 들이대야 되는데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의 문제는 아마 우리 다 같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창구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문제, 이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에서 기획한 긴급 자담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축제의 토론을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었던 대화가 전부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 분야에서 서로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 서로 협력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축제와 또 이벤트 이런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포스트 문구에 보면 이런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 문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축제포럼 역시도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천병에 서서 축제와 산업 전반에 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긴급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 네 분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